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품격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경심 교수의 공판이 있는 날 한쪽 눈에 안대를 낀 사람들이 법정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스스로를 우파 또는 애국보수 이렇게 부르는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극우, 수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분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 이렇게 안대를 끼고 유튜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정을 드나드는 정경심 교수 또는 조국 교수를 향해서 굉장히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조국 이런 손피켓을 들고 방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안대 낀 모습을 자랑스럽게 공개를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안대를 낀 채로 법정에 나타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정경심 교수를 조롱하고 모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오래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다치고 한쪽 눈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출석을 할 때 이렇게 한쪽 눈에 안대를 끼고 출석을 하지요. 이 모습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법정 앞에 이러고 나타나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이른바 후천적 장애인 셈인데, 이게 정경심 교수 개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비하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입니다. 법원에 오지만 법정의 공판 내용, 방청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과 연이 닿아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 중에는 한두 분이 새벽같이 오세요. 그래서 자리를 한 대여섯 개를 맡아놉니다. 방청권을 나눠주는 그 배부처에 가방을 한 대여섯 개를 놓고 자리를 맡아놓지요. 그러면 오전 9시 반쯤에 법원에서 방청권을 배부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분들이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아갈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자리를 맡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방청권을 정작 배부할 때 이 사람들 대다수는 나타나질 않아요. 비슷한 시각에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가 법정에 들어가거든요.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촬영하면서 욕하고 모욕하고 이러기 위해서 법원 앞에 있지 방청권 배부처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 한 분 방송 중에는 오늘 무슨 재판이야? 스스로 그렇게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 재판인 거는 알고 있겠지만 사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청권을 설사 받아간다 하더라도 막상 법정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원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대를 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가 법정에 들어갈 때 나올 때 하루에 4차례씩 기다리고 있다가 굉장히 심하게 욕설을 하고, 때로는 조국 교수나 정경심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원 직원들이라든지 경찰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기자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심한 욕설을 퍼붓고 시비를 붙고 이럽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다 생방송을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의 컨텐츠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은 본인이 방송하면서 욕을 안 한대요. 욕을 안 하는 이유가 노란 딱지가 붙기 때문에 방송 중에는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욕을 안 해도 옆에 같이 온 사람이 막 쌍욕을 하죠. 그 소리가 다 들어가죠. 일종의 팀킬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런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혐의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지는 312조에서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고죄입니다.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그나마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표현의 자유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요, 스스로 공직자가 아닙니다. 그저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한 공직자의 아내일 뿐입니다.
이분들한테 끝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못 되더라도 짐승은 되지 맙시다.